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광석 캠퍼스 공동훈련센터 김용재입니다. 저희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이력서 병행 사업의 활성화와 학습 기업의 효율적인 훈련 운영 관리를 위해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는 이력서 병행 사업에 대한 규정 변경 사항, 서류 작성 방법 및 운영 관리 방법, 그리고 H사진의 활용 같은 실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학습병의 첫 번째 시간으로 2020년에 변경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학습병의 변경사항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트 1에서는 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출결 및 훈련 일지 작성에 관한 사항, 학습 근로자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작되었으며, 파트 2에서는 훈련 비용 지급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트 1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훈련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훈련 과정 프로그램 인정 효력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19년 7월 8일 이전 훈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은 인정일이 5년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 7월 8일 이후부터는 인정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마다 재인정을 받아서 훈련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훈련 실시를 하고 다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인정을 받고 훈련 실시를 해야 됩니다. 옆에 비고 보시면 다만 훈련의 주요 내용이 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훈련 내용이 변경될 것 같은 경우에는 NCS가 추가가 되거나 수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훈련 과정을 업데이트해서 새로 인정을 받고서 훈련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일일 월별 단위 최대 훈련 시간 및 시간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 교육과정 중에 산업형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NCS 기반 자격이라고 이제 불리는 과정이 이제 산업형 과정으로 변경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L2부터 L5까지 있는데 L3부터 L5 과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훈련 시간이 변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L2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600시간이 400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600시간까지 하지 않고 400시간으로 훈련 과정 개발해서 좀 낮은 수준의 낮은 시간으로 훈련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OJT 훈련입니다. OJT 훈련이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1일 5시간까지 이제 최대 훈련 시간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1일 6시간으로 시간이 1시간 늘어났고요. 다만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훈련이 60시간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표를 짤 때 한 달에 60시간이 넘지 않도록 꼭 점검하고 훈련 시간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OFJT입니다. OFJT도 하루에 이제 8시간이었던 게 이제 9시간으로 1시간 늘어났습니다. 다만 전체 훈련 시간의 25%에서 75%까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기존에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을 할 때 OFJT 비중이 최소 20%였습니다. 근데 이게 25%까지 최소 이제 비중이 올라갔고요. 따라서 저희가 L3 과정 운영할 때는 최소 시간이 120시간이었는데 이게 이제 150시간으로, 그다음에 L4 과정 같은 경우에는 160시간이었는데 200시간으로 이제 40시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업 전담자 자격 요건 및 양성교육 이수 변경입니다. 저희가 기존까지는 기업 현장 교사와 HRD 담당자가 기업에 소속되지 않는 분들도 이제 가능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2019년 7월 8일 이후 훈련 실시하는 기업부터는 반드시 학습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 신고할 때도 이 해당 증빙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성교육 이수 시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저희가 기존까지만 해도 기업 현장 교사 중에 한 명은 인러닝 교육과 집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 한 분 이외에 모든 기업 현장 교사는 실시 신고 전까지
이러닝 교육 5시간을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요 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은 실시 신고도 되지 않고요. 또 수당도 미지급됩니다. 또 수당을 미지급하고 나중에 양성교육을 받으시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니까 이 점 꼭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출결 및 훈련 일지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OJT가 출결이 앞으로 이제 수기 출석부를 이제 쓰지 않고 비콘이라는 단말기로 출결을 하게 됩니다. 이 비콘이 뭐냐면은 500원짜리 동전만한 이제 단말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블루투스 신호를 쏘고 있는데요. 학습 근로자는 HRD 앱을 설치를 해서 휴대폰에 이 HRD 앱으로 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에 보이듯이 어플을 실행을 하면은 하단에 입실 또는 퇴실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학습 근로자는 입실 시 입실 버튼, 퇴실 시 퇴실 버튼을 찍어서 출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혹시 이제 비콘이 오류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출석 입력 요청 대장이라는 출석부를 작성해서 HRD에 업로드한 다음에 이제 공단의 승인을 거쳐서 출결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다음은 학습 일지 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이제 훈련 실시 신고를 하면은 지금부터는 12개월, 예를 들어 12개월짜리 훈련 과정이라고 하면은 이 12개월치 훈련 일지가, 학습 일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현장 교사와 훈련 강사 의견이 3회 분할해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공동훈련센터에서 의견을 HRD넷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은 이제 HRD넷 화면입니다. 제가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기간을 보시다시피 12개월치 학습 일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학습 일지의 등록을 누르면 하단에 보이듯이 의견 1, 의견 2, 의견 3으로 해서 기간별로, 주 단위별로 학습 근로자의 이제 기업 현장 교사의 의견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작성 같은 방법은 HRD넷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습 근로자 학습활동서 작성 변경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학습활동서는 월 단위로 작성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자별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편에 이미지 보시다시피 매일매일 수업 있을 때마다 학습 근로자들은 학습활동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활동서가 이제 밀리지 않도록 기업 관계자분들은 학습 근로자를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근로자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됐는데요. 학습 근로자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이제 8월 28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건데요. 학습 기업의 사업주는 학습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학습 근로자가 제30조 즉 2항에 따른 외부 평가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습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대 2회까지 학습 근로 계약을 연장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기간, 합항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 평가에 이제 학습 근로자가 이제 탈락을 하더라도 학습 근로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회까지는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거 꼭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학습 근로자의 계속 고용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학습 근로자가 외부 평가에 합격한 경우 그 학습 근로자를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반드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 정함이 있는 학습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나중에라도 기간 정함이 있는 학습 근로자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그 학습 근로자가 외부 평가에 합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로 전환을 해야 되며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페널티 등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습 근로자 근로시간 및 휴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 8월 28일부터 이제 시행하는 거고요. 이 내용은 이제 학습 근로시간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과 도제식 현장 훈련 교육, 즉 OJT 및
사업장의 교육훈련 오프JT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오프JT는 훈련 시간 외로 받기 때문에 주에 52시간을 교육생이 근무를 하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에 오프JT 교육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오프JT가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과 도제 현장 OJT 훈련에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 52시간을 학습 근로자가 이미 주에 근무를 했다고 하면은 야간이나 주말에 오프JT를 이제 할 수 없다는 점이 이제 이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훈련 비용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